저는 중앙대 약대 졸업했고 03학번입니다. 예. 그래서 07년도에 이제 약대 졸업했고, 그리고 병태생리학교실에서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 마쳐서 이제 중앙대 약대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까지 밟았고요.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특허나 상표, 심판, 소송 그리고 출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회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했던 업무들은 연구소에서 연구도 했고 신약 개발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4, 5년 차 됐을 때는 이제 라이센스인 하는 부서로 들어가 가지고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나 제약회사들 이제 특허도 검토하고 기술도 분석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임원분들께서는 특허팀으로 배정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도 이제 특허 업무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왕 특허를 할 거면은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변리사 자격증에 도전을 해가지고 변리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업무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심을 하고 나와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일단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변리사인 분이 계셔가지고 들었을 때 시험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약사분들 중에서 이제 변리사를 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물어볼 곳이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제 약사고시를 많이 준비하는데, 약사고시 같은 경우에 이제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얻고 그리고 동기들의 도움을 많이 얻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약대 출신에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도움 없이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리사는 이제 좀 기술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좀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분석하고 좀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변리사 직업이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약회사 하면서 이제 거기서 했던 경험들은 그 업무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질문하고 딱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이제 제약회사 다니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들 이제 약대생들도 물론이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다 고민을 하실 텐데, 약대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제약회사 좀 어느 정도 다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약국을 경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든 제약회사를 다니든 과연 지금 내가 이렇게 업무하고 있는 게 나중에 약국을 열었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이게 어디서 도움이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약회사에 이제 연구소에 근무하다 보면 이제 연구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논문을 읽고 이러는데,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나중에 약국을 이제 개업을 했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리사로 이제 제가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로펌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했었던 연구 경험 그리고 회사에서 했던 그런 업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됐던 거, 그 경험하고 노하우 이런 부분이 업무할 때 크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사하고 변리사하고 객관적인 이런 대우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사에서 했던 고민들이 변리사에 와서 많이 풀린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어떤 게 도움이 되냐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제약회사 특허들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실험 데이터들이 다 적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약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이 했던 일이니까 그런 거 분석하기도 쉽고 주로 이제 논문들이 이제 증거 자료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논문 보는 것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계속 하고 이거 대학원에서도 공부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제가 회사에서 이제 국내 회사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벤처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검토했던 내용들도 이제 회사에 와서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제약회사 다녔을 때는 이렇게 바이오 USA, 바이오 유럽 그리고 JP 모건 이런 컨퍼런스도 이제 출장을 가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가서 상대방이 이제 기술 소개해주면서 들었던 내용, 그런 기술 트렌드 이런 것도 이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항상 그 중앙대 약대에서 공부한 내용 그리고 그 실험실에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다 저의 소중한 그런 뭐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 업무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실 사건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하고 전부 다 기억에 남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또 뭐 연구소나 아니면 약대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약학을 전공한 변리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필드에. 그런데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바이오 벤처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제약 회사들도 그런 특허권에 대한 인식 자체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또 나라 정부에서도 특허권에 대해서 강화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려는 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약학을 전공하신 그런 변리사들이 많이 되게 되면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많이 느껴본 부분은 사실 약대 출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같은 특허들은 딱 특허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약대를 전공하시는 약사님들께서 이해하는 것이 다른 분들보다 더 이해도 빠르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대 출신 분들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 약대 출신인 이제 변리사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이 변리사를 준비하고 싶다는 약대 출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뭐 이게 좀 이런 쪽에 좀 취미가 있고 그리고 좀 성향이 이런 쪽이라면은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처음 했을 때 약대를 이렇게 계속 목표로 하고 준비를 했었던 거는 아닌데 일단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봐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약학대학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약대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약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뭐 약대를 목표로 해서 갔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약대 다니면서 좀 이쪽이 괜찮다 그리고 약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약대 다닐 때는 뭐 너무 우리 중대 약대 자체가 너무 행사도 많고 약대 동문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는 행사도 많아가지고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기억들이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약사 고시 준비했을 때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또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쓰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고 있어요. 특히 하나를 꼽으라면 약사 고시 준비했을 때 저는 그때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좀 많이 노는 학생이었는데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고마운 기억도 많이 남고 고생한 기억도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가치나 철학을 이렇게 딱 말을 하기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약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약사에 대해서 원하는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궁금해하시고 많은 것을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약대에 있을 때는 이제 20대니까 사실 그때는 약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스로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지고 누군가가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좀 지향해야 되는 가치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전문성과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약사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학교 약대는 저한테 뭐 많은 의미가 있죠. 제 인생에서 이제 좀 이런 주춧돌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때 다닐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저한테 많은 소중한 추억들이 된 것 같습니다. 추억이라는 그런 좋은 기억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변리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사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약대를 다니면서 느끼면은 이게 뭐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일인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약대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는 후배님들 잘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특별히 없지만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20년 전에 저한테 만약 할 말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을 한다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대 다니면서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답이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대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런 조언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부가 답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대 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또 큰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대 생활을 하면서 다들 다니는 후배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런 가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약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이렇게 추억도 많이 쌓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